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일일 명예 기자 신장식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동가요? 검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끝나지가 않네요. 네, 상갓집에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표현했죠? 추태라고 상갓집 추태. 추태라고 했나요?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네. 그 장사미사가 좀 불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 그러니까 차장급입니다. 이분이 바로 위 상사죠. 심재철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반말로 항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양석조 연구관에게는 진정한 검사다. 반면에 심재철 부장에게는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정치 검사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상관 치받는 게 진정한 검사라는 논리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요. 이 심재철 대 심재철인데 결과적으로. 네, 이름이 같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약간 좀 깝깝하겠다. 말하자면 이럴 때야말로 네.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태 자체는 사실은 의도된 술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카메라는 들어올 수 없지만 기자들이 있는 상갓집 가면 항상 기자가 있죠. 네. 상갓집에서 이렇게 사실은 뭐 당신이 검사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혹자는 뭐 네가 검사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반말이군요. 만약 그랬다면. 네네네. 결국 검찰 인사위원회 어제 개최됐고 이제 23일 경에 이 차장 등 후속 인사가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그때 인사에 대한 그 불만을 바깥으로 표출한 건데 이게 오히려 또 이제 오히려 법무부에서의 좀 과감한 인사에 명분을 주는 행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좀 또 윤석열 전에 검찰개혁에 윤석열 엑스맨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석조 엑스맨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좀 몸이 가벼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심재철 물러나라라고 하는데 위화감이 강하게 들었던 심재철 검사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름이 같아가지고요. 좀 헷갈렸죠. 네, 좀 그랬던 거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또 심재철 검사를 또 비판하는 것도 좀 잘 보기 드문 일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번 상가 소란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어가지고 좀 어떤 분들은 이거 봐라 결국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다가 이런 사달이 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결국 이게 윤석열 사단이 작심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심재철 부장이 이 회의석상에서 뭐 불기소 의견을 내긴 했지만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던 건데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뭐 검사들이 다 함께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좀 이게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면서도 이와 함께 좀 같이 생각이 들었던 게 일전에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 재판부가 이제 검사들을 좀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검사들이 부장검사부터 해가지고 한 9명이 나갔었죠 그때. 그때 그 공판장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발언 나왔던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좋게 봐서는 참 검찰이 조직력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좀 나쁘게 보면은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도 사실 그 앞에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저번에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죠. 기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공판 준비기일 때는 비공개로 진행하니까 1시간 만에 순조롭게 모든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는 신기가 발휘가 되죠.
예, 3019번님 미디어 전문 정 기자님 단독 기사를 한 언론사가 아니고 새 언론사가 쓴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인데 비일비재. 사실 똑같은 일인데 네. 계속 단독을 달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네. 어쨌든 뭐 제가 듣기로는 상가에 있던 기자들이 이 소란을 받고 그래서 각자 쓴 것 같은데 네. 뭐 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기자들끼리 뭐 당연한 일이지만 뭐 논의는 안 하고 쓴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나 혼자만 들었다고 생각하고 썼던 걸까요? 뭐 혼자만 들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직접 들은 얘기니까 어느 네. 뭐 보도자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근데 그래서 보통 요새는 그런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그냥 다 단독을 달아버리더라고요. 송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내가 가장 빨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뭐 속도 면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속도 면에서. 국장한테 보고한 시간이 내가 제일 빨랐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부 사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단독을 새 언론사가 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을 공개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었는데 정상근 기자 먼저 공소장 주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공개가 됐다는 공소장은 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이 청와대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에 대한 공소장인 건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각종 비리 혐의에 휩싸인 유재수 씨에 대해서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감찰을 계속 하든지 아니면 수사를 의뢰하자라고 했지만 이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이 네. 유재수 씨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이 더 이상의 감찰은 필요 없다라면서 이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직권을 남용해서 그 더 해야 되는 것을 무마시킨 그런 이제 혐의가 있는 거다라고 네. 했던 부분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공소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이 검찰의 주장은 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유재수 씨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명 청탁을 했더라라는 건데 특히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관련된 얘기를 들어서 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른바 이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네. 그 유재수 씨에 대해서 뭐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느니 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느니 이런 내용의 말을 했다라는 게 네, 검찰 네,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공소장 내용. 일단 역시 검찰은 한 놈만 팬다. 그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이 공소장 내용을 뭐 그 쭉 보면 키맨은 백원우였어요. 네. 예, 백원우 민정비서관인데 이전에도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이렇게 공소 제기할 때 또 정경심 등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때 공범 기소 전에 일단 조국 정경심을 먼저 기소를 하거든요. 네. 여기도 이 공소장 전체를 보면 키맨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인데 뭐 그래서 뭐 백원우 등에 대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 기사는 있지만 실제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역할 그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실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조국 네. 전 민정수석에게 연결고리가 분명해지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부분들은 그 기소하지 일단 않고 뒤로 밀어놓고. 일단 뒤로 밀어놓고 일단 조국 교수부터 네. 조국 전 장관부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용상 보면은 사실상 그 무게는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쏠리는데 네네네. 기소는 뒤로 기소는 밀어놓은 조국 것 자체가 전 민정수석부터 먼저 했죠. 그러니까 일단 한 놈만 패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꼬리로 넘어가겠다. 이것도 물론 뭐 검찰의 하나의 전략일 수 전략일 있겠으나 수도 있겠죠. 네. 그것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사나 기소 전략 수준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그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진짜 유재수 씨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었는가. 네. 이거는 이제 유재수 씨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네. 유재수 씨 재판에서 그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가 그 조국 전 장관 재판으로 넘어오게 될 것 같아요. 향 유재수 받은 씨는 것 자체는 인정은 했죠. 하지만 네네.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은 네.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 유재수 씨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첫 번째 단추가 그거라면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네, 네. 이게 이제 키 포인트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소장을 보면 네 차례 보고를 했고 등등등 해서 유재수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다는 사실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를 입증해.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굉장히 네.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리고요. 세 번째는 법리상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가, 법률의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직권남용 하려면은 자기 권리를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는데 네. 감찰을 하지 말라고 감찰을 중단하고 그냥 사표를 받는 시켰다. 네. 것으로 정리한다거나 또는 이것도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나오는데 네. 금융위에다 기관 통보를 한다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라고 했는데 네. 이것이 직권남용 행위에 이를 거냐라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법리상의 문제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질문 더 드리면 지금 조국 전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는 그 입증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봐야지 알 수 있다. 근데 네. 이제 직권남용에 그러면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대상,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직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남용했는지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무줄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명확하게 지금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뭐 변호사들은 그 증거 목록을 봤을 테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증거까지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굉장히 크게 있을 수밖에 있다.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핵심이 직권남용인데 일단 민정수석이 자신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이게 뭔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검찰에서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더 감찰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조국 수석 측에서는 오히려 그 권한이 없어가지고 감찰을 더 못한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랬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게 뭐 어디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뭐 검찰 얘기나 뭐 조국 수석 얘기나 좀 이렇게 걸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걸면 저렇게 되는 건가 좀 지금 헷갈리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민정수석이나 그러니까 민정 라인에 있는 그 분들의 일이 굉장히 이렇게 딱 부러지는 일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디까지를 직권 남용 혹은 뭐 직무 유기로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임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지금 자주 등장하는데 어쨌든 민정비서관의 정상 업무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신다는 거잖아요. 정상근 기자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이제 그 조국 전 수석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 비서관이었잖아요. 네네. 이 조국 이제 수석은 민정 수석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기업에서 보면은 뭐 과장 주재 회의를 하는데 이제 대리가 그냥 여기저기 의견 듣고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답니다라고 전달을 하는 게 네. 이게 정상 업무라는 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의 주장인 거고. 네네. 네, 그 검찰 측에서는 일종의 압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점이 전혀 다르네요. 신병호 이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정상 업무. 네. 직제상 백원우 그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제상 아래 하급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마치 이 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묘사가 돼 있어요. 공소장을 보면. 그러면은 이게 백원우 그 직제상 아래에 있는 말하자면 비서관이 수석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네네. 이거는 좀 납득이 가지 않고 뭐 실세다 이게 뭐 그래서 약간 뭐 비선 실세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직제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묘사는 조금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더군다나 네.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뭐 공범인지 뭔지 이런 부분이 분명치 않고 기소도 장래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 기사만 있을 뿐이지 검찰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없거든요.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김경수 지사 오늘 2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정상근 기자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연기가 됐었는지. 이 재판부가 왜 연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왜 연기를 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약간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에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는데 네.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을 텐데 네. 그런데 그 뒤에 이 김경수 지사가
지사가 이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좀 이 재판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김경수 지사가 이 킹크랩 시연을 보고 그다음에 사실 드루킹에게 지시를 했는가 혹은 묵인을 했는가 이게 쟁점인데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라는 결론은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잠정 결론. 네. 네. 그러면은 이 시연회를 한 건 맞는데 이 둘이 공모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좀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게 그럼 결론을 내렸다는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도 선고를 연기한 거는 재판부도 고민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굉장히 크고요. 네. 그 8가지를 구성명했어요. 그러니까 8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내라라고 질문,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8개를 내준 거예요. 네네. 이 예를 들면. 8개의 네. 질문을 쭉 보면 크게 보자면 킹크랩 시연을 본 건 맞다. 근데 고개를 끄덕여서 그거를 승인했느냐 네. 여부는 잘 모르겠다. 예, 그렇죠. 그 네. 진술의 신빙성, 끄덕여서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드루킹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을 좀 잘 못 믿겠으니까 그 말이 믿을 만한지 못 믿을 말인지를 한번 각각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얘기를 묻는 건 뭐냐면 공범 성립 여부를 그렇겠죠. 따져보겠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공범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공범이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재판은 그 무죄로 끝나는 거죠. 네.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는 얼마나 관여했는가. 네. 예. 그다음에 불법성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 방해를 얼마나 받았느냐. 이게 포털 사이트 업무 방해죄거든요. 네네.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해서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 예, 예. 뭐 이런 그걸로 거죠. 네.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 선거법 위반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업무 방해 정도를 각각 각 포털 사이트가 업무 방해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다 의견 내봐라. 네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업무 방해를 했다 치자. 근데 이게 진짜 선거법 위반은 맞냐? 그러니까 사실은 초입에서만 진짜 그 시연이 있었다까지만 얘기를 했지. 그 이후의 아직도 과정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8개의 질문을 다 풀어봐야 이게 참 어렵네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한 단계 네. 한 단계 계속 그래서 장애들이. 지금 유죄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속단하기에는 지금 이 8개의 질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이제 그걸 승인을 받고 뭐 킹크랩을 이제 돌렸다 이런 거였는데 네네. 그 당시 장면을 본 사람들이 뭐 있거나 뭐 CCTV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사실 진술만 둘만 있어요. 둘만 진술만. 아는 거잖아요. 질문만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증명을 바깥에서 합니까? 네. 실제로 바깥에서 이렇게 봤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바깥에서는 뭐 썬팅돼 있고 이렇게 해서 안을 볼 수 볼 수 없었다. 없는 구조였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 자체 시연은 있었지만 동의를 했느냐, 승인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구 미제로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어려운 게 김경수 지사 측은 처음부터 아예 킹크랩 시연을 못 봤다라는 거였는데 네. 오늘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넌 본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출발점이 아예 다르니까 김경수 지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사실관계는 뭐 지금의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잠정적 결론을 바꾸기 위한 사실관계를 또 증거 자료들. 추가로 제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공범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예시도 들어줬어요. 공범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사이냐.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이냐. 즉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사이다라고 한다면 단순 지지자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한 것을 묵인 방조 제지하지 않은 정도거든요. 근데 네. 어떤 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제지하지 않았다거나 방조했다는 것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네. 근데 그런 판례까지 성실하게 이렇게 판사님이 오늘 그 네. 문서 7쪽짜리 문서에 보면 자 대법원 판례상 이런데 둘 간의 관계가 뭐야? 단순 지지자 정치인 관계 아니면 공동 목표를 가지고서 어떤 행위를 함께한 관계야? 라고 하는 걸 묻고 있어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다퉈져야 될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이 3월 10일로 잡혔습니다. 네. 최종 선거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있을까요? 다가오면서. 일단 뭐 총선 이후에 지금 판결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변호인단 측에서도 아마 이게 뭐 재판정이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거기서 재판에서 좀 다투는 얘기라든지 다 감안하면 아마 5월이나 6월쯤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 총선 전에는 뭐 관련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일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야당에서는 이게 뭐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 이 여당이 이제 악재가 될 텐데 네. 그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뭐 지금 재판을 좀 미룬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뭐 역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또 그렇죠. 그렇죠. 역으로 다시 그게 정치 재판이다, 정치적 판단이다 이럴 수 있어서 사실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재판부로서도 이게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 때문에 판결 일시를 뒤로 미룬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 정말 꼼꼼하게 문서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오늘 8가지.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대법원 판례부터 해가지고 예, 굉장히 그리고 당시 김경수 지사의 어떤 역할, 정치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뭐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대선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뭐냐, 네. 특히 온라인 여론 형성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했느냐, 별도의 여론 형성 조직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느냐 해서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대선에서 온라인 관련된 역할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드루킹과 뭘 했느냐 아니면은 단순 지지자가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나저나 신장식 변호사님이 다른 방송에서 네네.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요. 그 어떻습니까? 1심 판결문을 쭉 보면은요. 네. 뭐 보인다, 보이고 즉 간접 정황에 의한 판사의 심증으로 네네. 이 논리가 전개되는 게 81번 81회 아 그렇습니까? 네, 그 표현만. 81회가 있어요. 네네네. 다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심증만으로 판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네. 뭐 그냥 이렇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B라는 사람은 달리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 정황이나 심증만으로 그 유죄를 판결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서 요거는 2심에서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좀 뭐 알겠습니다. 비슷한 판단입니다. 예. 네. 저희들이 이제 곧 답이 나올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